진짜 진통. 드라마 산후조리원 혹시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리태교의 현실엄마 신동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되게 힘드시죠? 저도 그렇네요. 오늘은 충분히 어린이집에 등원을 했는데 어린이집 오나 보호자 동료 중에 한 명이 확진자가 있어서 보호자가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내일부터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요. 사랑스럽지만 항상 사랑스럽지만은 않은 쭈군과 24시간을 함께 하려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고민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어서 빨리 나오길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진짜 진통. 드라마 산후조리원 혹시 보셨나요? 지난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보고 있었는데 쭈군이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드라마 몰아보기를 오랜만에 하려고 했는데 이라도 제대로 못 봐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 드라마는 친구가 봤는데 엄청 재밌다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마음먹고 보고 리뷰해야지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24시간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 주에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저의 진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진통을 시작하고 아이 낳기까지 29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쭈군이 태어나기 전날 새벽 3시부터 진통을 시작해 아침도 안 먹고 다음날 쭈군을 낳고 한참 동안 밥을 안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30시간 넘게를 굶었네요. 병원에서는 진통이 오면 식사를 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아침부터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넘게 굶었고요. 새벽부터 저는 진통이 와서 깨어있다 보니까 오후 되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니까 잠을 잤죠? 아침에 완도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도착하는 시간이 한 오후 3시? 제가 자고 있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가 늦게 나온다고 걱정하시자면 병원 가자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진을 했는데 좀 고민을 하시더니 그냥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입원을 했죠. 불만실에 가서 있는데 간호사가 누가 입원시켰냐고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궁문이 조금 적게 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니까 한 오후 4시 넘었고요. 제가 갔던 곳은 가족분만실이었어요. 그래서 저, 남편, 친정엄마만 있었고요. 산후조리원 드라마를 보니까 대기실에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간장도 하고 제모도 했는데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그 말한 구력 3종 세트가 더 굴욕적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전 1인실 화장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분만 대기실에 다인실이 있다는 걸 보고 전 좀 놀랐어요. 진짜 민망할 것 같아요. 저는 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팠고요. 옆에서 지켜보신 친정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수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친정엄마인지 아시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시엄마의 반응은 너무 다르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프다 더 아파해? 어떻게 이것보다 더 아파? 라는 생각을 하면 무통주사를 놔줘요. 무통천국이라는 말을 실감했어요. 진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배가 조금씩 아프긴 한데 진짜 죽을 것 같은 아픔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무통주사를 맞지 않을 때 아기를 낳은 언니한테 물어보면 하늘이 노랗다 못해 까맣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며 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안 간 게 너무 다행이고요. 척추 모양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무통주사를 못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의 엄마도 그랬고 시엄마도 그랬고 무통주사를 안 맞고 처음 아기를 낳으신 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간식을 허용하시더라고요. 초콜릿 같은 거를 먹고 힘내라고요. 근데 좀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서 먹지 않고 버텼어요. 그리고 아침 8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오기 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진료일 땐 다음 주까지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유도분만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도분만을 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한 친구가 있는데 유도분만 하지 말고 그냥 수술로 바로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도분만 해야 된다는 말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되고요. 좀 내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산책을 했었는데 그냥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날 밤에 진통이 왔어요. 평소 운동을 좀 열심히 할 거 후회도 했긴 했지만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리 온 동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운동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뭐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을 하고 뭐 하루는 수영, 하루는 아쿠아로빅 하면서 매일같이 운동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정일보다 이틀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자궁이 작아서 자연분만이 안 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과 자연분만은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한다면 조금 더 자연분만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요즘 산모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예정일보다 아이들이 더 늦게 태어난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방송 중에서 다시 태교할 수 있다면 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이유도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내 몸 건강을 위해서요. 아이를 낳고 나면 진짜 근력도 없어지고 힘들거든요. 운동을 조금 더 해놓으면 그나마 더 버티기 쉽지 않을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난 방송과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통에 관한 괜찮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링크는 영상 설명 부분에 첨부할 테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세요. 리태교, 만약 태교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임신 중에 천주교를 개종하기 위해 교리 공부를 한 친구가 있어요. 태교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좋은 태교로 생각한다고. 나이를 먹고 다양한 연령대에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독특한 조합으로 만나 좋았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으니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걸 타인과 나누면서 조금 더 내려놓는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저는 종교도 없고요. 천주교를 갖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천주교 교리 공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있어요. 그 친구는 태교를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좋은 태교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내 일상을 영위하는 게 가장 좋은 태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말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태교를 하고 계시나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에게 응원 좀 주세요. 알고 계시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저의 출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 방송을 힘내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누르기 아시죠? 미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실엄마 식농부였습니다.